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자, 오늘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꼭 깨줄 조이와 함께합니다.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이번 주제는 바로 간헐적 단식, 정말 효과 있을까? 입니다. 요즘 헬스 유튜브나 SNS 보면 간헐적 단식이란 말 진짜 많이 들리잖아요. 마치 모든 다이어트의 정답처럼 들릴 때도 있는데, 조이야, 진짜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거야? 네,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방식으로 실천하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단,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시간 조절을 잘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는 예전에 16대 8 방식으로 해봤는데 점심 전에는 머리가 멍하더라고. 이거는 정상 반응인 거야? 초반엔 누구나 그런 적응기가 있어요. 혈당이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쓰는 대사 전환을 하게 돼요. 이 시기를 지나면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아침을 거르다 보면 점심 막 폭식하는 거 있잖아. 맞아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단식 시간만 지키고 식사 시간에는 아무렇게나 먹는 경우요. 폭식은 인슐린 반응을 급격히 높여서 효과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오히려 살이 더 찌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걸 오래 괜찮은 거야? 단기 다이어트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무리 없는 방식으로 장기 실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라이프 스타일처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다만 당뇨병, 위장 질환, 임산부, 청소년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해요. 아, 그럼 초보자가 시작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 대부분 16-8 방식이 제일 무난해요. 저녁을 일찍 먹고 아침 식사를 조금 늦추는 거죠. 물, 무가당 차 등 수분 섭취는 공복 중에도 충분히 해야 하고요. 식사 시간에는 단백질, 채소,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균형 있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운동이랑 병행을 해도 괜찮을까? 공복 운동이 좋다는 얘기도 들었거든. 공복 운동도 가능하긴 하지만 무리하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수준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개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해야 하죠. 좋아, 오늘의 한 줄 정리를 해보면 간헐적 단식은 굶는 게 아니라 시간 조절이다. 조이야 어때? 완벽해요. 단식을 패션 다이어트로 생각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식습관 조절법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이에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버 조이.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이번 주제는 바로 저탄고지 다이어트. 진짜 효과 있을까? 입니다. 아, 조이야, 나 이거 진짜 많이 들어봤어.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을 늘리면 살이 빠진다. 이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걸?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실제로 초기 체중 감량 효과는 꽤 빠른 편이에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몸에 수분이 빠지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초기 감량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또 인슐린 분비가 줄면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초반에 살이 쑥쑥 빠지는 이유가 물이랑 인슐린 때문인 거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지잖아. 주변에도 처음엔 팍 빠지다가 나중에 다시 찐 사람들도 엄청 많아. 맞아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초기에 빠른 감량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변비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도 저탄고지 한다고 밥 대신 삼겹살만 먹더라고. 하루 종일 고기, 고기, 고기. 이건 괜찮은 건가? 그게 바로 오해예요. 저탄고지가 고기만 먹는 식단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하려면 좋은 지방 예를 들어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견과류와 단백질, 채소를 균형 있게 먹어야 해요. 단순히 고지방만 강조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이 다이어트가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겠네? 맞아요. 특히 간 질환,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대사를 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와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탄고지를 한다면 이건 꼭 지켜라 하는 핵심 포인트 같은 것도 있을까? 있죠?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탄수화물은 줄이되 제로로 만들지 않는다. 둘째, 좋은 지방과 단백질,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것. 셋째, 단기간이 아닌 내 몸에 맞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혹시 이 방식이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있긴 하지만 주의가 필요해요. 탄수화물이 줄어들면 에너지원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적응 기간을 잘 거쳐야 하고 고강도 운동보단 점진적인 운동이 좋아요.
그래, 정리하자면 초반에 효과가 있지만 잘못하면 부작용도 있다는 거구나. 그렇다면 오늘의 한 줄 정리. 저탄고지는 단기간 효과보다 장기 전략이 중요하다. 조이 어때? 완벽해요. 유빈. 무작정 유행을 따라 하기보다는 내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해시버 조이.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이번 주제는 바로 탄수화물 무조건 줄이면 건강에 좋을까? 입니다. 요즘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제일 먼저 탄수화물 끊기부터 하잖아. 밥, 빵, 면 다 악당 취급받는 분위기야. 조이야,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정말 건강에 좋은 거야?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무조건 줄인다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에요. 극단적으로 줄이면 피로감,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말은 틀린 건 아니지만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구나. 맞아요. 핵심은 탄수화물의 질을 따지는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 흰쌀, 설탕, 빵을 줄이고 통곡물이나 채소, 과일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는 게 건강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빵을 끊고 굶기 이게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는 게 핵심인 거네. 정확해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일 땐 단백질이나 지방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균형이 맞아요. 한쪽만 줄이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내 주변에도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다가 컨디션 무너진 사람 엄청 많거든. 점심에 밥 안 먹고 버텼다가 회의 중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게 바로 대표적인 탄수화물 부족 증상이죠. 뇌는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너무 적게 섭취하면 집중력 저하와 피로가 바로 나타나요.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 거야? 기준이 있어? 성인의 경우 전체 섭취 칼로리 중 50에서 60%는 탄수화물에서 오는 게 권장돼요. 물론 운동량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지만 무조건 제로 탄수화물은 권장되지 않아요. 운동하는 사람은 조금 달라지겠지? 맞아요. 활동량이 많을수록 탄수화물이 더 필요해요.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할 땐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이 꼭 필요하죠.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근육 손실 위험도 생깁니다. 좋아. 그럼 정리하자면 탄수화물은 끊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핵심인 거네? 오늘의 한 줄 정리는 좋은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이 아니라 에너지원이다. 어때? 완벽해요. 유빈.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셋 다 조화롭게 먹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의 기본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해시버 조이.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이번 주제는 바로 단백질 과다 섭취의 위험입니다. 요즘 헬스장 가면 다들 단백질 보충제 들고 다니잖아. 마치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뿅 하고 생긴다는 분위기야. 근데 조이야, 진짜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중요한 영양소지만 많을수록 좋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체내 노폐물도 증가하게 됩니다. 내 친구 중에 운동한다고 하루에 단백질 쉐이크를 막 3-4잔씩 마시는 애가 있거든. 밥보다 단백질을 더 먹더라고. 이건 좀 위험한 거지. 맞아요.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결국 노폐물로 배출되고 과다 섭취가 장기화되면 신장 기능 저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야?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약 1.2에서 1.6g이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약 72에서 96g이 적정량이죠. 일반적인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양이에요. 단백질만 챙기다 보면 다른 영양소는 좀 소홀해질 수도 있겠다. 균형이 좀 깨질 수도 있고. 정확해요. 단백질을 강조하다 보면 탄수화물이나 섬유질 섭취가 줄어 장기적으로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거나 변비,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균형이 핵심이에요. 혹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더 빨리 는다는 건 사실이야?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에요. 근육 성장은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운동 자극, 휴식, 그리고 적정량의 에너지원이 함께 필요하죠. 단백질만 과다하게 섭취한다고 근육이 저절로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싶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 3가지 기억해 두세요. 첫째, 식사에서 단백질을 먼저 챙기되 과하지 않게. 둘째, 단백질 보충제는 보충일 뿐, 주식이 아님.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로 신장 부담을 줄이기. 이렇게만 해도 과잉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좋아, 그럼 정리해보자. 오늘의 한 줄 정리는 단백질은 근육의 친구지만 과하면 적이 된다. 어때? 완벽해요. 유빈.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균형 있는 식단 플러스 운동 회복 이세 박자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버 쪼이.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이번 주제는 바로 디톡스 주스. 정말 해독 효과 있을까? 입니다. 아, 이거 진짜 핫한 주제잖아. 요즘 SNS 보면 다들 디톡스 3일 프로그램 막 이런 거 하면서 주스만 마시고 몸을 정화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조이야, 진짜 주스만 마시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질까? 사실 몸속 독소를 빼낸다는 말, 과학적 근거는 거의 없어요. 우리 몸은 이미 간과 신장이 해독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스를 마신다고 독소가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 디톡스 주스 효과 없는 거야? 완전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주스를 마시면서 평소보다 가볍게 식사하고 수분과 채소 섭취량이 늘어나는 건 몸에 긍정적일 수 있죠. 하지만 독소 제거는 주스가 아니라 우리 장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비싼 디톡스 주스를 사서 마실 필요는 없는 거네. 그렇죠.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해독 기능을 잘 해냅니다. 비싼 주스보다는 물, 채소, 과일을 꾸준히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런데 조이야, 주스만 며칠 마시는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지럽거나 힘들다는 사람도 엄청 많던데 이거 부작용 아니야? 맞습니다. 주스만 마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심각하게 부족해져요. 이로 인해 어지럼증, 피로감, 집중력 저하가 생기고 근육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와, 듣기만 해도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진짜로 몸을 건강하게 디톡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해독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에요. 첫째,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둘째, 가공식품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늘리기. 셋째, 숙면과 가벼운 운동으로 순환을 돕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간과 신장이 본연의 해독 기능을 잘 수행합니다. 그럼 디톡스 주스는 해독제라기보다는 그냥 채소 주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정확해요. 몸속 독소를 빼내는 마법의 음료는 없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최고의 디톡스입니다. 좋아, 그럼 정리하자면 오늘의 한 줄 정리. 디톡스 주스보다 내 몸의 해독 시스템을 믿어라. 완벽해요. 유빈. 주스에 의존하기보단 내 몸을 잘 돌보는 습관이 진짜 디톡스예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버 쪼이.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이번 주제는 바로 피곤하면 무조건 비타민 탓일까? 입니다. 요즘 약국이나 마켓 가보면 비타민 제품 진짜 종류도 많고 광고도 엄청 많이 하잖아. 피곤하세요? 비타민만 드세요. 막 이런 문구도 흔하게 보이고. 진짜 비타민만 먹으면 피로가 사라질까? 사실 피로의 원인이 전부 비타민 부족 때문은 아니에요.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로, 만성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비타민은 보조적인 역할이지만 해결책은 아닙니다. 나도 예전에 피곤할 때마다 고함량 비타민 사서 막 챙겨 먹었었는데 며칠 먹고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 그때는 나한테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게 바로 흔한 오해예요. 비타민은 부족할 때 보충해주면 도움이 되지만 충분한 상태에서 추가로 먹는 건 큰 변화를 주지 않아요. 피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진짜 피로가 비타민 부족 때문이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데? 보통은 혈액 검사로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특히 비타민 D, 비군, 철분 등이 부족하면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가 진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필요하면 병원에서 체크하는 게 좋아요. 비타민을 과하게 먹는 건 괜찮아? 수용성이라 몸에서 다 빠져나간다고 들었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과잉 섭취 시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무제한으로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함량 비타민 B군을 장기간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갈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과잉 시 체내에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짜 피로를 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가장 먼저 수면 패턴을 점검하고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게 우선이에요. 비타민은 보충제일 뿐 해결책의 전부가 아니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도 매우 중요하죠. 그럼 언제 비타민 보충제를 먹는 게 좋은 타이밍이야? 균형 잡힌 식단이 기본이지만 현대인들은 바쁘다 보니 부족해질 때가 있어요. 햇빛 노출이 적은 사람은 비타민 D, 채소 섭취가 적은 사람은 비타민 C와 비군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죠. 다만 필요에 맞게 과하지 않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 그럼 정리하자면 오늘의 한 줄 정리. 피로는 비타민 탓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결과일 수 있다. 이런 거지? 조이야 어때? 완벽해요. 유빈.
비타민은 피로의 해결사가 아니라 도움이에요. 근본 원인을 챙기는 게 진짜 건강 관리의 핵심이죠.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버 쪼이.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이번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 플래토 정책이 왜 오는 걸까? 입니다. 이 주제 완전 제 얘기예요. 처음에는 막 체중이 잘 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미동도 안 해요. 진짜 미치겠거든요. 조이야, 이거 왜 그런 거야? 유빈, 그거 아주 흔한 현상이야. 다이어트 초반엔 수분과 글리코겐이 먼저 빠지면서 체중이 금방 줄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해서 에너지를 아끼는 대사 적응을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몸이 살을 안 빼려는 방어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헐, 내 몸이 내 적이 되는 거네? 진짜 식단도 지키고 운동도 하는데 숫자가 안 내려가니까 의욕이 확 떨어져요. 그게 정체기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몸은 에너지를 덜 쓰고 저장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예전이랑 똑같이 노력해도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대사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정체기가 오면 그냥 더 빡세게 운동해야 되는 거야? 식단도 더 줄이고? 바로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예요. 무리하게 운동량을 늘리거나 식단을 더 줄이면 몸은 에너지 절약 모드를 더 강화해서 오히려 지방을 덜 태우게 됩니다. 독한 다이어트는 정체기를 깨는 게 아니라 더 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체기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거야? 정체기 탈출의 핵심은 변화예요. 식단의 칼로리를 살짝 조정하거나 운동 루틴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다시 자극을 받아요. 예를 들어 걷기만 하던 사람은 근력 운동을 추가하거나 식단에서 단백질 비중을 조금 늘리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 이 패턴 익숙한데? 하고 적응해 버렸으니까 새로운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네. 정확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정체기는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거치는 단계니까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정체기가 길어지면 내 멘탈이 제일 힘들잖아. 나 왜 이러지? 그냥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멘탈 관리도 중요해요. 체중계 숫자만 보지 말고 체형 변화나 체지방률, 옷 사이즈 같은 다양한 지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체기에도 체지방이 줄거나 근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정체기를 건강하게 버티는 조이의 팁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식단 운동 루틴에 작은 변화를 준다. 둘째, 체중계 숫자만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지표를 본다. 셋째, 정체기는 누구나 오는 과정이니 조급해하지 않는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도 해보자. 정체기는 실패가 아니라 몸의 적응기다. 어때? 완벽해요, 유빈. 정체기는 잘 넘기기만 하면 그 다음 체중 감량이 한 단계 더 수월해질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건강 이슈 AI 솔루션 헬시버 쪼이. 조이야, 오늘 주제는 뭐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트레스 비만이에요. 요즘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 단순히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건 너무 공감돼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달달한 게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진짜 먹고 나면 후회하면서도 또 스트레스 받는 그 무한 루프 아시죠? 조이야,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폭식하게 되는 거야? 그건 뇌의 생리학적 반응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몸에 지금 위기야, 에너지를 저장해 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때 뇌는 빠르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당분을 찾게 되죠. 그래서 초콜릿빵, 라면 같은 고열량 음식이 갑자기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건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네? 이건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몸이 자신을 지키려는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먹지 말아야지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반작용이 커요. 근데 조이야,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살이 찌는 건 아니잖아. 사람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걸까? 좋은 질문이에요.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대한 호르몬 반응 감도가 달라요. 일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떨어지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더 먹게 돼요. 또 유전적인 요인, 성별, 수면 습관에 따라 코르티솔 분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큰 거죠.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중이 느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네? 정확해요. 지속적인 코르티솔 상승은 단순히 비만뿐 아니라 혈당 상승, 고혈압, 면역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즉,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몸 전체가 만성염증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운동으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진짜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거야? 물론이에요.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특히 빠르게 걷기, 요가, 필라테스, 수영 같은 저강도 운동이 좋아요. 단,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높일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조이야, 스트레스 비만이 의심될 때 확인할 수 있는 신호 같은 건 없을까? 있어요. 대표적으로 복부 지방이 유난히 늘어나거나 평소보다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자꾸 당기고 밤에 야식 욕구가 심해진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또 피로가 쉽게 쌓이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면 이미 몸이 스트레스형 대사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와, 완전 내 얘기야. 그럼 이 상태를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자기 인식부터 시작해야 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지금 왜 이걸 먹고 있지?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인식 하나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 꾸준한 움직임, 마음의 여유를 주는 시간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좋아. 그럼 조이야, 정리 들어가 볼까? 좋아요. 첫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늘려 복부 지방을 쌓는다. 둘째,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을 망가뜨린다. 셋째, 꾸준한 운동과 휴식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는다. 오늘의 한 줄 정리. 마음을 다스리면 몸도 가벼워진다. 완벽해요. 유빈, 오늘부터는 칼로리보다 컨디션을 먼저 관리해 보자고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버 조이.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오늘의 주제는 하루 10분 습관 다이어트. 시간이 아니라 꾸준함이 진짜 핵심이에요.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솔직히 그거 그냥 기분 전환 수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짧고 자주 하는 게 대사에는 훨씬 유리해요. 몸은 움직임 자체에 반응하거든요. 특히 하루 중 여러 번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기초대사가 높아지고 지방 연소도 꾸준히 일어납니다. 그럼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 아침이에요. 기상 후 10분만 몸을 풀면 혈액순환이 활성화되고 대사 스위치가 오염됩니다.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높아져요. 아, 근데 아침에는 너무 바쁘잖아. 그 시간엔 운동할 여유가 없을 텐데. 그럼 어떡해? 그럴 땐 생활 속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좋아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출근길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기. 이런 습관이 쌓이면 하루 10분 운동 못지않은 효과를 냅니다. 그럼 식사 전후 루틴은 어떤 게 좋을까? 식사 30분 전엔 물 한 컵, 식사 후엔 10분 걷기 이건 기본 공식이에요. 특히 식후 걷기는 혈당 조절과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스낵 운동이란 말도 엄청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떤 개념이야? 스낵 운동은 한 번의 긴 운동 대신 짧게 여러 번 나눠 하는 방식이에요. 아침 5분, 점심 후 5분, 저녁에 10분 이런 식으로요.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 꾸준함 유지에 훨씬 좋아요. 그럼 이렇게 10분씩 해도 체형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날까? 처음엔 체중보다 컨디션이 먼저 변해요.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고 자세가 좋아지죠. 그 다음부터는 체지방률과 근육량이 서서히 달라져요. 즉, 눈에 띄는 변화는 조금 늦게 오지만 지속력은 훨씬 강합니다. 근데 꾸준히 하긴 어렵다는 게 문제잖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비결은 또 없나? 있죠. 하루 10분을 스스로를 위한 시간으로 정해두는 거예요. 운동이라기보다 내 몸과 대화하는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지속돼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두면 습관화가 빨라요. 예를 들어 저녁 뉴스 끝나면 바로 10분 스트레칭 같은 식으로요. 오늘의 한 줄 정리. 완벽한 하루보다 꾸준한 10분이 더 강하다.